이번 주 수업은 지난주 수업에 이어 기본적 탐구 방법 중 분류, 예상, 추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 방법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분야이니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과하게 적용할 뿐이죠. 자, 한번 함께 확인해 봅시다. 먼저 분류는 사물, 현상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에 따라 나누거나 모으는 활동입니다. 이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사물들 사이의 위계적 단계를 체계화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분류는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분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찰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분류 기준으로 정하고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관찰 대상을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집단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이나 위계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하고 배열하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도 말이나 글로 설명을 들으니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분류해본 경험들이 많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아래의 물질들을 분류해 봅시다. 자, 잠시 일시 정도를 해놓고 분류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선생님이 제시한 분류 기준과 비슷한가요? 참, 지난 시간에 왜 축구는 11명이 한 팀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했죠? 혹시 이것에 대해 이미 찾아본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아니,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찾아보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축구가 지금의 축구와 비슷해지기 시작한 것은 기숙 형태의 사립학교의 축구 대항전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1863년 영국 축구협회 회의에서 현대 축구의 근간이 되는 룰을 정했다는데요. 이 당시 영국 사립학교 기숙사 한 방의 인원이 11명이었다네요. 그래서 이 기숙사 규정들로 인해서 축구팀 구성원도 그 인원에 맞춰 꾸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배우고 있는 과학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려운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겠지만 과학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조금 알게 된다면 조금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예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상은 학습지 첫 줄에 쓰여진 것처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예상은 관찰 혹은 측정된 자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에는 내삽과 외삽이라는 익숙치 않은 개념이 두 개가 있군요. 활동일에 있는 예시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삽은 이미 알려진 값들 사이에 새로운 지점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활동 1에서 추의 개수가 3개일 때 용수철의 길이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추의 개수가 2개일 때와 4개일 때 늘어난 용수철 길이를 참고해서 15cm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방법이 내삽입니다. 반면 6개일 때는 어떻게 늘어날까요? 얼마나 늘어날까요? 이게 외삽이겠죠.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기온에 비해 앞으로 다가올 2050년, 2100년일 때 기온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이처럼 이전의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들에 비추어 아직 경험이나 실험하지 못한 경우를 예측해 보는 것을 외삽이라고 합니다. 내삽과 외삽에서 보듯이 기반 자료의 정확성과 추리의 논리적 개혁성에 따라 예상을 통한 예측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활동을 볼까요? 이 문제는 문제적 남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두 원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규칙을 찾았나요? A와 B를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는 값들을 곱한 값이 각각 A와 B에 들어가는 값이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에는 54, B에는 42라는 그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를 땐 정말 어렵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니죠? 자, 끝으로 추리에 대해서 학습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가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해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혼자서도 해낼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학습지에 제시된 문제를 과제로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대답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